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분 모셔서 시장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LS증권 리테일사업부 염승원 이사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닉스 실적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8시 발표됐는데요. SK하이닉스 지난해 매출, 영업이익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HBM의 힘이고요. 일단 영업이익 작년 한 해 23조 4,673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전년과 비교해서 흑자 전환됐고요. 지난해 매출 전년 대비 102% 증가했습니다. 순이익 19조 7,969억 원 역시 흑자로 돌아섰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으로 나왔습니다. 매출 종전 최고가 2022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21조 원 이상 높은 실적을 지금 달성한 거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반도체 사이클 얘기할 때 메모리 초호황기라고 기억하고 있죠. 2018년에 성과를 넘어선 성과로 나왔습니다. 잘 나올 거라고는 예상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8조 대 나올 거라고 했는데 역시 네. 그 예상대로 이제 이번 4분기 8조 원 이렇게 이제 나왔고 전체 영업이익도 이제 24년 전체로는 23조니까 그 23년도에 7조 적자를 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제 성과를 사실 낸 그쵸. 거죠. 근데 네. 이제 4분기가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사실 그러니까 23년보다는 3분기 대비해서 4분기가 또 얼마나 늘었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게 2,235% 맞아요? 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입니다. 전년 동기. 그러니까 이제 전년 동기는 23년이 너무 네.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거랑 직접 비교하는 거는 네네. 사실 저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작년이 너무 좋았는데 그럼 작년 분기별로 비교하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작년 3분기가 7조 원 벌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4분기가 8조 원 벌었으니까 1조를 더 본 거고 영업이익률도 원래 40%인데 41%로 더 올라갔어요. 그만큼 HBM 효과가 그 삼성과 다르게 하이닉스엔 계속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숫자로 어쨌든 이 주가 올라가는 게 증명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엔비디아 효과를 그대로 받고 있고 이번에 뭐 실적도 이렇게 자료가 좀 나온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그 HBM3 8단을 작년 3월에 공급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12단 제품도 작년 4분기부터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을 해서 뭐 압도적인 1위를 좀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줬고 또 중요한 게 결국 올해도 좀 좋을 거냐 이 부분인데 뭐 올해 또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게 모멘텀도 좋은 게 그 AI 인프라 프로젝트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까지 그렇죠. 발표됐는데 거기 엔비디아가 파트너가 이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뭐 거기 당연히 하이닉스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동반해서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좀 높고 근데 이제 전통 메모리가 좀 중요하잖아요. 뭐 PC나 모바일. 근데 확실히 그 오늘 그 나온 그 내용을 보니까 네. 모바일 쪽은 한 자릿수 초중반 좀 성장할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주 강한 성장은 아닌 것 같고 확실히 모바일보다는 의외로 PC를 좀 좋게 보는 것 같아요. 한 자릿수 초중반에 이제 성장을 좀 보이면서 특히 이제 하반기 윈도우 10 지원 종료에 따라서 기업용 PC 교체가 좀 이루어지고 AI PC 비중이 30에서 40%까지나 확대되는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그 D램 용량이 이제 크게 증가하거든요. AI PC가 되면. 그래서 아마 PC 쪽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결국 올해 이 전통 반도체도 워낙 안 좋았지만 이제는 조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좀 시그널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 실적은 뭐 그냥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 나온 거를. 그래서 성과급도 엄청 받는 것 같은데 뭐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네. 뭐 그게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좋은 성과를 냈고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죠. 근데 이제 항상 비교되는 게 또 삼성전자니까 그렇죠. 전자가 또 더 분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실적인 것 같습니다. 삼성 얘기 이제 꺼내 주셨으니까 언팩 행사 있었잖아요. 네. 언팩 행사 뭐 AI 탑재된 일단 긍정적인 얘기는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긍정적인 평가만이 아니라 시장의 관심인데 관심도는 조금 떨어졌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고요. 떨어진 게 아니라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제가 왜냐면 물론 관심 있는 분도 네네. 계시겠지만 작년하고 제가 재작년 봤을 때는 언팩 행사하면 뭐 그 몇 주일 전부터 막 뉴스 나오기 다 시작하고 뭐 특히 작년이 되게 핫했던 게 AI 기능 처음 들어간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저도 사실은 기기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로부터 1년 지났지만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네, 저도 거의 AI 기능 안 쓰고 그냥 챗GPT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이거는 애플도 해당돼요. 애플도 AI 기능 뭐 탑재했다고 하지만
사실 뭐 그렇게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직 스마트폰과 이게 교집합이 잘 안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언팩 행사도 보면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네. 사실 뭐 스펙 조금 향상됐는데 사람들이 뭐 스펙 좀 오른다고 이제 스마트폰 사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결국 스마트폰은 그냥 일단은 어느 정도 본전은 유지는 해야 됩니다. 판매는 유지를 해야 돼.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뭐 분기마다 3조씩은 벌어요. 그러니까 알짜 사업인데 그게 갑자기 6조 벌진 않거든요. 근데 결국엔 반도체로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에서 언제쯤 성과가 날까. 지금 완전히 이번 4분기만 보면 삼성이 이제 참패잖아요. 그렇죠. 뭐 참패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는 1등이라고 부르기 좀 애매할 정도로 좀 위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 반도체 분야에서 지금 사실 반도체 공급선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잘만 하면 공급할 고객은 넘치잖아요. 뭐 미국에서 저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이닉스 마이크로만 주겠어요. 근데 그 공백을 지금 스스로 지금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놓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저는 어쨌든 그 기사를 보고 너무 충격받은 게 설계를 다시 한다. 6개월 뒤로 밀리는 네네. 거거든요. 근데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늦었지만 이제라도 어떻게 보면 약간 고해성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늦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바로 잡고 늦더라도 이렇게 뒤따라가면 왜냐하면 정말 시장 크게 열릴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또 따라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삼성전자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주가는 굉장히 바닥권이잖아요. 콘크리트 바닥인데 오르기 위한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앞으로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뭐 시총이 바뀌고 뭐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총 1위 삼성전자의 동력이나 경쟁력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네. 우려를 시장에서 많이 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사실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만 해도 그렇고 지금 상황만 해도 그렇고 시총 1, 2위가 막 바뀌잖아요. 네. 막 싸움을 하고 있는 뭔가 굉장히 치열한 이건데 그건 나름대로 뭐 긍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이렇게 시총 1위가 흔들린다. 이건 사실 증시에도 그렇게 뭐 좋은 일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총 1위는 네. 바뀐 적이 없어요. 그냥 그렇죠. 무조건 네. 삼성전자인데 아직은 시총 갭이 있으니까. 근데 이 상태면은 하이닉스가 삼성은 저는 크게는 안 빠진다고는 봐요. 이제 워낙 빠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돈은 버는 회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하이닉스가 지금 시총 갭을 완전히 줄일 가능성도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점점. 뭐 그거는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또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부진한데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이 치고 올라가 버리면 결국엔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전체 또 시총이 커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수에도 긍정적이고 또 뒤에 삼성바이오도 지금 뒤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삼성이 지금 당장 뭐 시총이 크게 오르긴 좀 어렵잖아요. 이 상황에서 삼성이 좀 그래도 부진하더라도 좀 버텨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이닉스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가주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가 또 한 단계 레벨업을 해주면 어제도 실적 보니까 삼성바이오 실적 안 좋을 거라고 이렇게 미리 보고서들이 나왔는데 아니 또 어닝 서프라이즈 또 맞아요. 나왔어요. 그냥 매 분기마다 네. 서프라이즈한데 그 놀라운 실적이니까 그것도 인정을 해줘야죠. 그러면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한 단계 더 레벨업해서 뭐 시총 100조 원을 넘는다거나 이렇게 돼서 이제 밑에 있는 기업들이 딱 올라와 주기 시작을 하면 결국에 우리나라 증시는 더 단단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못 가면 뭐 그만큼 상승의 그 폭은 좀 낮아질 수 있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영원히 삼성에만 의존할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2, 3등 또 그 밑에 있는 10등까지 기업들이 어쨌든 좀 올라와 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저는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엔 바이오의 역할이 저는 왜냐면 2차 전지가 오르긴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이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증시는 S&P 500도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고 실적들이 굉장히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뭐 넷플릭스 실적 예상치를 모든 숫자가 다 비트하는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AI 이 반도체 쪽으로 스타게이트 쪽으로 또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올랐고 오늘은 하이닉스도 장전에 지금 이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해주면서 오늘 좀 반도체 쪽으로 볼만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미국도 보면 뭐 네. 그동안 이제 우주항공이나 양자컴퓨터 이렇게 일부 테마주도 좀 네. 같이 갔는데 오늘은 그쪽은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전력 인프라라든가 에너지 관련주도 다 빠지는 거 보면은 확실히 이제 반도체로 다시 이제 테마가 좀 약간 붙는 그런 모습이라 오늘 또 하이닉스 실적까지 좋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어제 조선 빠지고 변압기는 또 강했는데 이쪽은 좀 약간 또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약간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좀 반도체가 이끌 것 같고, 만약에 반도체가 이끌면 지수에는 긍정적이죠. 지수는 좀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가능성이 있고, 또 트럼프가 오늘 또 뉴스 나왔던 게 러시아에 당장 전쟁 끝내라 이렇게 또 촉구를 했기 때문에, 전쟁을 만약에 과연 푸틴이 말을 듣고 끝낼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그 건설기계, 어제도 건설기계가 좀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실적은 안 좋은데 그쪽하고 유가가 그럼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좀 배제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약간 순환매가 못 올랐던 업종들 쪽에서 순환매가 돌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저는 어느 한 업종이 막 계속 가는 그런 지금 시장은 아니고요. 그동안은 한두 달은 그 트럼프 수혜주만 그냥 그렇죠. 계속 갔잖아요. 근데 물론 트럼프 수혜주도 종류가 다양한데, 이 상대적으로 반도체라든가 아까 건설기계나 어제 또 원전, 네. 이게 좀 못 올랐던 그런 이제 수혜 섹터들이 좀 반등하는 그런 순환 장세가 이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 후 이제 며칠 안 지났는데, 이 관련된 이슈가 계속 쏟아지면서 이슈와 직접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 기업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아래 위로 좀 바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수혜와 좀 피해 업종이 좀 명확하게 갈린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피해 업종 오늘도 보시면 미국에서 태양광주가 급락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포드가 빠지고 GM도 빠지고 테슬라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약간 자동차나 전기차에 관련된 기업과 친환경주는 그냥 다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거 보면, 미국도 지금 명백하게 이게 딱 갈려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라고도 많이들 얘기는 하시지만, 어쨌든 미국 증시 움직임 보면 일단은 그 그린과 관련된 쪽은 좀 일단 피하자. 환경. 나중에 하더라도 네.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런 거고. 그리고 트럼프가 어쨌든 지금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전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AI 인프라 투자라든가, 또 최근에 우리나라 조선에 대한 얘기도 많이 그렇죠. 해줬고, 이런 것들, 또 우주항공도 얘기하고 있고, 그런 것들 보면은 결국에 계속 거기에 정답들이 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어쨌든 가장 강조하는 거는 AI에 어쨌든 굉장히 또 진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AI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제 테슬라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좀 삐질만도 한 게, 왜냐하면 자기 왜 안 넣어줬냐 이거 같아요. 아니, 본인도 왜냐하면 XAI라는 기업을 갖고 있고, 사실 로보택시도 AI거든요. 아니, 누구보다 좀 잘하고 있는데, 아니 저기에 갑자기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한 명 들어가 있잖아요. 샘 알트만이. 저기서 트럼프 옆에서 연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관계도 그거 보자마자 이제 화가 난 거죠. 뭐냐 이거 도대체, 왜 나는 빼고 샘 알트만이 저기 왜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제 바로 X에다 이제 날린 건데, 그만한 돈이 없다. 그래서 이제 비난한 거죠. 네. 돈이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 참 미국도, 야, 저렇게 세계 최고 부자도 저렇게 삐지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근데 결국 교집합은 뭐예요? 모두가 지금 다 AI에 또 관심이 있다는 거니까, 결국 AI는 사실 바이든이 됐다고, 그러니까 바이든이나 민주당이 됐다고 AI가 등한시 되지는 않았겠지만, 트럼프가 되면서 더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 조금 더 규제를 완화해주니까. 네. 그래서 계속해서 AI 관심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를 회상해 보면 SNS에 진짜 많이 글을 올렸잖아요. 네. 그게 여러 가지 파장도 일으키고, 그렇죠. 네, 시장에 영향도 주고. 그때를 생각해 보면 트럼프의 글, 또 여기에다가 머스크의 글까지 이제 좀 몇 년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네. 바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이 보실 필요는 없고 제가 보고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 좀 잘해주시고요. 네. 어제 또 LG CNS 청약이 있었는데, 이게 경쟁률이요 122.9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다음 달 5일에 상장이 되는데, IPO 시장이 이렇게 좀 흥행을 한다. 어쨌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온기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IPO 시장이 작년 이제 하반기에 너무 죽어가지고, 그렇죠. 정말 이제 공모주 펀드도 너무 안 되고 이게 죽어 있어요. 그만큼 근데 한국 시장 자체가 안 됐는데 공모주 시장이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나 저기 미국 시장으로 많이 넘어갔는데, 그래서 LG CNS 이제 공모주 이게 중요하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이게 흥행을 첫 타자를 대여급이 해줘야 어쨌든 이제 올해 IPO 시장이 좀 흥행할 수 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도 괜찮은 상황에서 그래도 예상보다는 좀 흥행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무거운 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총도 지금 거의 6조 원 가까이 되니까 과연 흥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좀 이제 우려들도 있었지만, 일단 경쟁률도 꽤 잘 나왔고, 그래서 아마
뭐 기대 이상의 어쨌든 이제 이번 공모주 청약은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작년 대여급들보다는 확실히 떨어져요. 이 흥행은 떨어지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기대치가 확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 작년 하반기에 네, 겪으면서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확실히 일단 어느 정도 성공은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IPO 지금 대기하고 있는 기업이 또 있죠. 상반기에. 현대 ENG인가요? 아, 현대 네, 엔지니어링. 네, 네. 근데 이제 여기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대 엔지니어링 네. 어제 현대건설 실적 보셨지만 그렇죠. 다 털어버렸더라고요. 굉장한 손실인데 네. 사실 주가 흐름도 주가는 좀 폭등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확 올라가서 오히려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고 확 맞아요.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네. 증권가에서 계속 얘기 나왔던 게 현대건설 언젠가 이거 털어야 되는 거 아니냐. 빅베스 해야 된다. 근데 이제 현대건설은 적자를 본 적이 없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GS건설이 10년 전에 대규모 중동 그 플랜트 그렇죠. 때문에 적자 볼 때도 네. 어쨌든 계속 흑자를 냈던 기업인데 이 어쨌든 이제 불안했던 거죠. 어쨌든 손실이 있으면 왜냐면 2020년하고 22년도에 저가 수주한 좀 물량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공사비도 오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 그거 이제 한번 털긴 털어야 되는데 과연 언제 털 거냐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털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상장을 또 만약에 한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그런 것들을 또 털고 가야 또 가볍게 또 출발할 수 있는데 근데 일단 다행스러운 건 주식시장 분위기는 또 되게 좋았어요. 네. 그거를 악재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어차피 이제 털 거니까 더 나쁠 게 이제 뭐 있냐. 오히려 이제 묵은 체중이 그냥 확 풀려버린 거죠. 털어버렸다. 네, 그리고 이런. 올해 실적 영업이익 전망치를 올려버렸어요. 네. 오히려 상향 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시장 그거죠. 최고일 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최악일 때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게 현대건설을 바라보는 어제 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리포트들 오늘도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제는 매수할 때라는 뭐 아마 보고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현대건설도 이젠 조금씩 이제 나아지는 분위기고 현대 엔지니어링도 네. 좀 큰 그거를 좀 털어냈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서 주가 흐름과의 관계를 보면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네.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데 갑자기 주가가 폭등하기도 하고 이 관련성이요. 네, 근데 네. 어쨌든 이게 항상 보실 때 네. 넷플릭스도 좋은데 뭐 더 좋았던 것처럼 근데 실적 좋다고 무조건 또 오르는 건 아니에요. 실적이 좋은데 그 일회성이면 또 빠지는 네. 거고 그리고 지속성 여부 그리고 이번이 최고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차가 그 좋은 실적 내도 잘 안 가는 게 이제 이게 꼭지다. 이게 더 이상 이제 성장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인식이 딱 잡혀버리면 주가가 이제 더 이상 오를 수도 없는 거예요. 엔비디아도 사실 저번에 좋은 실적 내고도 오히려 주가가 흘러내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죠.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의심이 들면 빠지고 반대로 정말 안 좋은 실적에도 이렇게 그 털어내거나 더 나쁠 게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면 주가 오르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실적 발표할 때 특히 4분기 정말 조심하실 게 4분기 또 많이 털어요. 털 거를 그 터는 게 이번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만약에 앞으로 계속 털 거다 이어진다. 이러면 이제 주가 더 빠져버리는 네, 거죠. 네. 그래서 항상 그 숫자 보시면 안 되고 숫자 보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이게 일시적이고 이번이 끝인지 이걸 꼭 확인을 하시고 액션을 취하셔야지 어제 만약에 현대건설 적자 보고 그냥 던지신 네. 분들은 그렇죠. 그냥 손해가 엄청나게 또 커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거 잘 체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실적 보시면서는 꼭 4분기이기 때문에 특히 4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좀비 기업 퇴출을 강화한다. 코스피 시총 500억 미달 시 뭐 이런 부분 좀 강하게 보겠다. 상장 유지 조건을 대폭 강화하겠다. 이 뉴스에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좀 해석 좀 해주세요, 이사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제 시가총액이나 매출액 기준에 미달해서 퇴출되는 요건이 너무 낮아요. 뭐 100억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그것 때문에 퇴출된 기업이 한 건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은 1년에도 상장 폐지되는 기업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 이제 상장 기업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좀비 기업 퇴출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은 계속 늘고 있는 거죠. 상장은 많이 하는데 퇴출은 잘 안 되고 또 퇴출을 시키려고 해도 개선 기간 부여하고 정말 오래 걸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 물려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다행이다 네. 이럴 수도 있지만 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퇴출돼야 될 기업들이 계속 살아남게 되면
결국 이제 시장의 질이 떨어지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이 멀쩡한 기업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안 좋은 기업과 섞여 있게 되면은 이게 같이 도매급으로 또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번에 좀 퇴출 기준을 좀 강화해서 네. 시장이 한마디로 그거죠. 시장의 질을 좀 높이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내년부터 시행을 해서 매출액이나 또 그 시총 기준을 좀 올리겠다.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씩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미달하면은 어쨌든 좀 상장 폐지를 좀 시키겠다. 그리고 뭐 감사 의견도 그렇고 좀 더 그러니까 기존의 퇴출을 조금 유예했던 조건들을 그냥 완전히 좀 강화시켜 가지고 퇴출을 좀 더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해서 주식 수도 좀 줄이고 좀 그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라는 그런 정책. 이거는 사실 몇 년 전부터도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좀 늦었지만 좀 시행을 하고 이제 한다라고 언급을 했고 밸류업에 또 일환이 저는 되지 않을까 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실적 얘기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눈높이는 지금 뭐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까, 이사님? 우리나라 4분기 실적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예, 한국은 왜냐하면 주가 이미 곤두박질 쳤기 때문에 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실적 추정치 하향이거든요. 근데 뭐 보셨겠지만 현대건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대부분 이렇게 실적들이 안 좋게 나오고 거기다가 지금 4분기는 항상 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우리 예상보다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항상 그렇지만 4분기 실적이 그 한 해 농사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올해 4월에 발표된 1분기 실적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4분기 실적보다는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올해 1분기 전망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저는 좀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도 다행히 지금 어쨌든 그 삼성전자는 좀 출발이 안 좋았지만 하이닉스가 좋은 지금 그러게요. 출발을 해줬고 거기에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어제 좋은 실적을 일단 내놨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결국 그 시가총액 좀 큰 기업들은 좀 선전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마무리를 이제 서서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주에 연휴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로 뭐 미증시의 흐름도 그렇고 뭐 하이닉스 실적도 그렇고 좋은 재료들은 좀 많이 있어 보이는데 연휴 전에는 좀 팔고 가자라는 심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오늘하고 내일 어떤 식으로 좀 대응해 볼까요? 아니 뭐 주식을 저는 네. 뭐 적극적으로 파실 필요는 없는 것 그래요. 같고요. 뭐 어차피 아직 우리나라 증시가 2,550이면 뭐 아직도 뭐 비싼 게 아니죠. 여전히 네. 싼 상황이고 그리고 뭐 이게 좀 걱정은 되죠. 갑자기 이제 우리 쉬는 그 기간 동안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보편관세 갑자기 때려버리면 좀 약간 그게 영향을 또 줄 수도 있어서 그런 좀 부담감은 지금 있어요. 확정된 건 1일부터 멕시코, 캐나다 예, 25, 그거죠. 중국은 10인가요? 예, 중국은 네. 10 정도인데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발표를 한 거지 네. 어쨌든 이제 공식적으로 뭔가 서명하거나 네. 그런 건 아니니까 조금 더 봐야 되겠고 근데 이제 좀 뒤로 미룬다고는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도 당장 다음 주에 뭔가 뭐 보편관세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은 또 이미 설사 발표한다고 해도 우리 한국은 보편관세 20% 맞는 걸 이미 반영을 네. 어느 정도 한 상황이니까 저는 좀 주식은 좀 들고 가되 좀 너무 많이 오른 업종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만 좀 일부 현금화해서 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염승환 이사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